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고독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고통받지 마라.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나도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 많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믿었던 친구가 날 배신했다. 그 이후로는 사람과 깊게 사귀지 않는다. 내 삶은 화려하진 않다. 그래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다. 삶에 기대가 있냐고 묻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주변에선 제발 친구 좀 만나 재밌게 지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혼자가 좋은데 어떡하겠는가. 젊었을 땐 친구를 만나면 마냥 좋았다. 나이 50 넘으니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젠 모여서 철없는 얘기 시시덕거리는 일도 피곤하다.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지친다. 내 돈 쓰는데 재미가 없다. 부질없이 신세 한탄하는 것도 별로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피곤하다. 홀로 설 때 행복하다고 말한 걸 보니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에너지를 다 뺏길까? 눈치 보며 돈 빌려줬다. 연 끊어지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줘서 연 끊어진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이 들어 친구를 찾을까?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친구 만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너무 남 시선을 신경 쓴다. 최면 때문인가 아니면 홀로서는 일이 무서워서 나이 드니 남들한테 에너지를 쏟기가 싫다. 요즘은 에너지를 나한테 쓴다. 가면을 쓰고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다. 애쓰는 게 다 무슨 의미일까 싶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혼자 있어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혼자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즐겨본 적이 없는 법이다. 가족과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좋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부부도 한평생 20년을 같이 살아도 맨날 싸운다. 서로 조금만 배려해도 안 싸우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물며 배우자도 이런데 자식은 어떨까 말 안 해도 뻔하다. 나이 50 넘으니 자식과 친구들 생각은 안 한다. 자식은 다 키워놓으면 타인이 된다. 내 핏줄 섞인 건 맞다. 내 가족이니까. 근데 거리두며 각자 사는 게 자기 행복을 위해 제일 좋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족과 남을 괴롭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철학자 쇼펜하우어만이 아니다. 석가모니도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다. 남을 통해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사람에 집착하면 나만 힘들어진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나한테 홀로 있는 시간을 선물처럼 주어야 한다. 석가모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넘기거나 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노후엔 사람 사귀기 참 힘들다. 얼마 남지도 않은 친구, 비위를 맞춰줬다. 하지만 이젠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게 좋다. 진짜 나의 시간을 즐기면 진정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도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고독을 내 절친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독이 내 가장 가까운 벗이다. 철학자 니체도 혼자일 때 자신을 발견했다.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 뛰어난 작품은 고독 속에서 나왔다.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기고 싶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50대가 넘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이다. 노후에는 우리 삶과 우선주의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시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된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진다. 쇼펜하우어의 다음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자. 고독과 인간관계를 성찰했던 쇼펜하우어의 삶. 쇼펜하우어는 삶을 통해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공부하고 사색하는데 보내는 운둔적 성격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성찰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산만함과 소음은 판단력과 목적의식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독 덕분에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좋아한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전부 끊어버리고 외톨이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도 고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쇼펜하우어 생각이다. 사람은 혼자 살 때 행복해지고 혼자일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외부 세계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지내고 있다. 이러한 외부 세계의 소음과 산만함은 사람들의 고독과 고요함을 방해한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은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준다.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가 되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죄.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고 이야기했을까?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 고독과 사색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이 들어서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시간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독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신호다. 노년기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서의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플라톤의 말처럼 노후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열쇠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이고 혼자 편안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면을 가꾸고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아하고 존엄하게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로를 준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고독이 주는 위안에 더 끌리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을 반성하면서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말한 플라톤의 철학을 떠올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플라톤은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삶을 반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플라톤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개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플라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내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외부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 고독의 시간에서 자연 세계의 풍경과 소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곧 평화와 만족감이 찾아온다. 플라톤이 개인 명상을 통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삶이 주는 단조로운 기쁨에 감사하게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세 번째, 혼자 있으면 재충전할 수 있고 내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고독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피로를 우선시하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 고독이 주는 위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한다. 혼자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었고, 나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 홀로 되는 것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사색을 즐겼던 플라톤의 삶에서 플라톤은 고독을 참 좋아했다. 플라톤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60대쯤 되면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노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이유,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 플라톤은 모두 혼자서 행복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특이한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새로 발견할 수도 있다. 인간이 원래 고독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고독을 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혼자일 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혼자였을 때만 가능한 경험도 따로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의 내면을 더 깊이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지낼 줄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 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침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고통받지 마라.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나도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 많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믿었던 친구가 날 배신했다. 그 이후로는 사람과 깊게 사귀지 않는다. 이런 내 삶은 화려하진 않다. 그래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다. 삶에 기대가 있냐고 묻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주변에선 제발 친구 좀 만나 재밌게 지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혼자가 좋은데 어떡하겠는가. 젊었을 땐 친구를 만나면 마냥 좋았다. 나이 50 넘으니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젠 모여서 철없는 얘기 시시덕거리는 일도 피곤하다.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지친다. 내 돈 쓰는데 재미가 없다. 부질없이 신세 한탄하는 것도 별로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피곤하다. 홀로 설 때 행복하다고 말한 걸 보니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에너지를 다 뺏길까? 눈치 보며 돈 빌려줬다.
연 끊어지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줘서 연 끊어진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이 들어 친구를 찾을까?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친구 만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너무 남 시선을 신경 쓴다. 최면 때문인가 아니면 홀로서는 일이 무서워서 나이 드니 남들한테 에너지를 쏟기가 싫다. 요즘은 에너지를 나한테 쓴다. 가면을 쓰고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다. 애쓰는 게 다 무슨 의미일까 싶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혼자 있어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혼자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즐겨본 적이 없는 법이다. 가족과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좋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부부도 한평생 20년을 같이 살아도 맨날 싸운다. 서로 조금만 배려해도 안 싸우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물며 배우자도 이런데 자식은 어떨까 말 안 해도 뻔하다. 나이 50 넘으니 자식과 친구들 생각은 안 한다. 자식은 다 키워놓으면 타인이 된다. 내 핏줄 섞인 건 맞다. 내 가족이니까. 근데 거리두며 각자 사는 게 자기 행복을 위해 제일 좋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족과 남을 괴롭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철학자 쇼펜하우어만이 아니다. 석가모니도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다. 남을 통해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사람에 집착하면 나만 힘들어진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나한테 홀로 있는 시간을 선물처럼 주어야 한다. 석가모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넘기거나 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노후엔 사람 사귀기 참 힘들다. 얼마 남지도 않은 친구, 비위를 맞춰줬다. 하지만 이젠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게 좋다. 진짜 나의 시간을 즐기면 진정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도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고독을 내 절친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독이 내 가장 가까운 벗이다. 철학자 니체도 혼자일 때 자신을 발견했다.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 뛰어난 작품은 고독 속에서 나왔다.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기고 싶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50대가 넘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이다. 노후에는 우리 삶과 우선주의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시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된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진다. 쇼펜하우어의 다음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자. 고독과 인간관계를 성찰했던 쇼펜하우어의 삶. 쇼펜하우어는 삶을 통해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공부하고 사색하는데 보내는 운둔적 성격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성찰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산만함과 소음은 판단력과 목적의식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독 덕분에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좋아한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전부 끊어버리고 외톨이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도 고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쇼펜하우어 생각이다. 사람은 혼자 살 때 행복해지고 혼자일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외부 세계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지내고 있다. 이러한 외부 세계의 소음과 산만함은 사람들의 고독과 고요함을 방해한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은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준다.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가 되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죄.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고 이야기했을까?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 고독과 사색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이 들어서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시간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독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신호다. 노년기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서의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플라톤의 말처럼 노후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열쇠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이고 혼자 편안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면을 가꾸고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아하고 존엄하게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로를 준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고독이 주는 위안에 더 끌리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을 반성하면서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말한 플라톤의 철학을 떠올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플라톤은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삶을 반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플라톤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개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플라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내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외부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 고독의 시간에서 자연 세계의 풍경과 소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곧 평화와 만족감이 찾아온다. 플라톤이 개인 명상을 통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삶이 주는 단조로운 기쁨에 감사하게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세 번째, 혼자 있으면 재충전할 수 있고 내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고독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피로를 우선시하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 고독이 주는 위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한다. 혼자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었고, 나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 홀로 되는 것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사색을 즐겼던 플라톤의 삶에서 플라톤은 고독을 참 좋아했다. 플라톤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60대쯤 되면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노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이유,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 플라톤은 모두 혼자서 행복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특이한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새로 발견할 수도 있다. 인간이 원래 고독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고독을 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혼자일 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혼자였을 때만 가능한 경험도 따로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의 내면을 더 깊이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지낼 줄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 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침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